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ITQ 엑셀 2024년 2월 시안입니다. 문제풀이를 좀 하겠습니다.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감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도 다음 주 시험 보시는 분들하고 약속을 해서 제가 일단 문제풀이를 2월 거부터 5월 거까지 해서 영상을 좀 올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하는 거는 2월 시안이고요. 일단 시작은 아시죠? 모든 연럽이 A열의 연럽이를 1로 해야 되고 시트는 일단 3개 만들어서 이름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시트 추가하고 자, 이름 입력할게요. 제3작업, 제2작업, 제1작업 해주시고 자, A열의 연럽이는 1로 다 바꿔줘야겠죠? 2작업, 3작업까지 미리 다 하겠습니다. A에다가 우클릭해서 연럽 1로 해주시고 자, 1작업 갈게요. 이제 자, 일단 먼저 표부터 만들어서 테두리 주고 B4부터 J14까지 항상 매번 나오는 범위 똑같습니다. 윤곽 주시고요. 주황색으로 구분 좀 미리 하겠습니다. 매번 똑같은 위치에 나오죠. 주황색 줘야 될 곳도 주황 색깔 주시고 병합도 매번 똑같은 곳입니다. 매번 같은 곳에 병합이 되죠. 이렇게 병합도 좀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병합 일괄적으로 한번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료 입력하면 되겠죠. 자료 입력은 제가 이렇게 좀 입력해 놓은 것 좀 붙여넣기 할게요. 간만. 자, 연럽이는 좀 필요한 곳은 넓게 줍니다. 얼마든지. 연럽이 좀 넓게 주고, 자, 여기 Alt 엔터가 빠졌구나. 네. 네,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입력 아직 못한 곳은 좀 마저 칠게요. 이거 뭔가? 관리업체 인가? 예, 관리업체에 네, 업체명이 되겠고 근무인원 네, 이렇게 이제 입력은 다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결제란부터 만들게요. 일단 결제란을 이쪽에다가 만들겠습니다. 윤곽 주시고 병합합니다. 결제 결 Alt 엔터 제 담당 과장 차장으로 하고요. 글꼴을 일단 전부 굴림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굴림 좀 주겠습니다. 가운데 정렬 주시고요. 자, 결제폭 좀 줄일게요. 결제의 열을 좀 줄이고요. 담당 과장 차장 아래 행은 조금 늘려줍니다. 모양 좀 이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블록 잡아서 그림으로 할게요. 그림으로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V 합니다. 빼내고요. 원본은 지웁니다. 삭제 됐어요. 자, 그러면 1, 2, 3행을 조금 늘릴게요. 블록 잡고 약간만 늘려주시고요. 결제란은 갖다가 놓아줍니다. 조금 줄일게요. 자, 이제 도형 할까요? 도형 좀 하겠습니다. 도형 십자형이라고 문제지에서 알려줍니다. 네, 십자형 삽입 가서 가져올게요. 도형 십자형 여기 있죠? 네, 갖다가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줘야 될 설정이 좀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그림자 주셔야 되고 굴림 굵게 24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 줄 게 있죠. 일단 도형 채우기에서 노랑 주고요.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줍니다. 이제 홈 가서 글꼴 바꿀게요. 글꼴은 굴림 크기는 24 네, 그 다음에 검정 글자색이 흰색으로 나니까 검정 주셔야겠죠. 검정 주고 굵게 채우기 도랑 했고요. 자, 이제 글자 쓰면 분명히 가운데로 안 갈 거예요. 글자 가운데로 가야 되니까 가운데
요게 문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가로 세로 가운데 정렬 주는 거가. 내용 써요 이제. 자, 입력했고요. 도형하고 결제란은 끝났습니다 이제. 자, 이제 문제 풀게요. 자,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굴림의 11포인트로 하고, 정렬은 회계 오른쪽, 숫자 오른쪽, 나머지 가운데 하라라고 했습니다. 전체 블록 잡고 일단 굴림 줄게요. 굴림, 바로 안 뜨네. 굴림 주시고, 일단 나머지가 가운데잖아요. 나머지가 훨씬 많으니까 가운데 정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숫자랑 회계만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랑 회계는 요거 3개네요. 오른쪽으로 보내줍니다. 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숫자들이 전부 다 천단위 구분교가 들어가 있죠? 아예 천단위 구분교까지 줄게요. 자, 그러면 저희 여기까지 벌써 한 겁니다. 여기까지 벌써 했어요. 예. 자, 주황도 했죠? 자, 유효성 검사 줄 차례입니다. 유효성 검사 여기다가 H14에다가 유효성 검사 주라고 했습니다.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 안 보이네. 화면 좀 크게 할게요. 여기 있죠.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자, 유효성 검사 들어가고 제한 대상은 무조건 목록입니다. 시험에서는요. 자, 원본은 문제지에서 원본은 자 C5부터 C12 영역이 들어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는 H14에다가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업체명이 나오게 하면 되겠죠. 블록 잡아주시고 확인 눌러서 업체명 하나 나오게 해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셀 서식. 자, 25부터 22 영역. 25부터 22는 근무 인원인데 그 뒤에 지금 명을 붙이라라고 했습니다. 자, 블록 잡고 컨트롤 1키 또는 셀 서식으로 갑니다. 사용자 지원 가서 숫자 뒤에 명 붙이는 거니까요. 뒷표준도 되고 0도 되고 다 맞습니다. 샵도 되고요. 0으로 할게요. 명이라고 써줍니다. 0명으로 했습니다. 저는 그냥. 네, 자, 그 다음에 D5부터 D12 영역을 분류로 이름 정의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D5부터 D12 잡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클릭하고 분류라고 써줍니다. 엔터. 예,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해야 되니까요. 여기 대각선 모양 하나 줄게요. 컨트롤 1키 또는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테두리에 있는 대각선 한 번씩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1작업이었고요. 이제 함수 들어가 볼게요. 함수, 자, 보면은, 자, 순위, 랭크 함수를 써서, 랭크는 일단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 봐야겠죠. 내림차순입니다. 자, 입찰 가격의 순위를 구하라. 1번입니다. 자, 구해볼게요. 랭크.eq. 자, 함수목서 쓸까요? 일단, 이번에. 자, 순위를 구할 거가 입찰 가격이죠. 첫 번째 G5, 두 번째 레퍼런스 값으로 입찰 가격 전체를 잡아준 다음에 무조건 F삭기죠. F삭기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주십니다.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오더에 있는 값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죠. 확인 눌러주시고 혹시 뒤에 뭐 붙이라는 거 없죠? 위 붙이라는 거 없죠? 그대로 자동 채우기 합니다. 그 다음에 비고는요. 자, 추주 라이트 나왔습니다. 자, 입찰 코드의 마지막 글자를 일단 라이트 함수가 가져와야겠죠. 가져온 것이 1일 때는 뭐 2일 때는 뭐 3일 때는 뭐 바꿔주는 게 추주가 할 일이죠, 이제. 자, 그럼 요것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추주로 바로 갈게요. 추주에 와서 자, 일단은 먼저 입찰 코드가 어디 있나요? 맨 앞에 있죠. 여기에 있는 맨 왼쪽 오른쪽이라고 한 것 같은데 오른쪽 마지막 글자죠. 이 숫자들이 1이면 뭐 2이면 뭐 3이면 뭐 그렇게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쵸? 라이트 함수 써가지고 가져오면 되죠. 입찰 코드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갖고 왔어요. 한 개 가져올 때는 그냥 B5만 찍어주면 돼요. 자, 1일 때는 뭐라고 했냐면요. 접수 1, 2일 때는 접수 2, 3일 때는 접수 3으로 표현하라.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확인 누른 다음에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3번. 자, 관리업체의 평균 근무 인원을 구하라. 평균, 에버리지 F 쓰면 될 거를 콕 이렇게 썸이프 나누기 카운트이프로 문제를 냅니다. 자, 그래서, 자, 썸이프를 통해서 일단 관리업체의 근무 인원 합계를 구하시고요. 나누기 관리업체의 인원수를 구하면 되겠죠. 자, 일단 썸이프를 통해서 관리업체의 근무 인원 합계를 좀 구할게요. 근무 인원, 관리가 여기 있네요. 자, 썸이프. 들어왔습니다. 자, 먼저 레인지 값으로 범위를 잡아주죠. 분류 잡아주시고 그 중에 조건이 뭐예요? 관리죠. 이때 세 번째 인수인 썸 레인지 실제 합계를 구할 범위가 바로 이제 근무 인원이 되겠죠.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18명이 지금 합계입니다. 합계. 이거는 이제 관리업체의 근무 인원 합계입니다. 평균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게 나누기 관리가 몇 개인지를 해주셔야겠죠. 그쵸? 3명 같으니까 나누기 3을 해야 되는데, 자, 이어서 수식 입력줄에다가 나누기 기호 넣고요. 카운트 if 갑니다. 예. 자, 카운트 if 통해서 이제 분류가 관리인 게 몇 개이냐라는 거 잡아주죠. 분류가 관리인 것은 몇 개이냐. 자, 첫 번째 인수 레인지로 분류 넣어주고, 두 번째 크라이테리아 관리라고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3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18 나누기 3에서 6이 나오게 되죠. 자, 뒤에 n% 연산자 써서 명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직 입력줄 끝에다가 n% 큰 따옴표 명 큰 따옴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4번 간단한 문제네요. 4번은 이제 미남수를 써서 최저 입찰 가격을 구하라. 이거는 뭐 점수 주려고 낸 문제죠. 예. 민 가로 열고 입찰 가격 다 잡아줍니다. 엔터. 다음요. 청소업체의 총 근무 인원을 구하시오. 뒷섬 함수를 써서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equal 뒷섬 가로 열고 마법사 쓰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는 자료 전체를 잡으셔야 되니까요. B사부터 H12까지면 되겠죠. 예, 여기도 자료긴 하긴 하지만 굳이 다른 함수를 문제에 또 내진 않습니다. B사부터 H12 잡아주시고 필드 실제 합계를 구할 것은 근무인원이죠. 근무인원 필드 찍어줍니다. 마지막 크라이테리아 조건은 뭐예요? 청소업체인, 업체가 청소인, 분류가 청소인 드래그 주면 나오죠. 26입니다. 네, 자, 다음 브이룩업. 자, 브이룩업으로 가겠습니다. 브이룩업 첫 번째 인수는 뭐 매번 뻔해요. 이것도 항상 H14에서 선택한 H14가 검색할 값이죠. 예, 그랬을 때, 자, 표 범위는요. 자, 뭐죠? 지금, 업체에 대한 근무 인원을 구하는 거죠. 업체부터 근무 인원까지 잡으면 되겠죠. 업체부터 근무 인원, 이렇게 세 개만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열 인덱스 넘버는요, 하나, 둘, 세 번째 있죠. 근무 인원이 3이 되겠고, 범위 검색 마지막 값은 무조건 0이 되겠죠. 하고 확인 눌러줍니다. 자, 함수 다 하셨으면은 전체적으로 자동 처리할 일이 없으니까요. 홈에서 바깥 굵은 거 한번 주고, 여기도 굵은 거 한번 주고, 보기에 가서 눈금선 좀 빼줍니다. 네, 자, 조건 서식 해보겠습니다. 조건 서식은 무조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항상 BO부터 J22까지 잡아야 돼요. 행전체라는 말 때문에. 자, 그리고 홈에 있는 조건 서식 들어갑니다. 세규칙 들어갑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마지막에 있죠? 들어갑니다. 자, 먼저 검사해야 될 첫 번째가 근무인원이죠. 근무인원의 첫 번째 값 클릭해 줍니다. 클릭했어요. 무조건 F4 두 번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10 이하인이라고 했으니까 작거나 같습니까? 10 이하인 이렇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거는 뭐 주래요? 파랑 굵게 주래요. 서식으로 갑니다. 거기서 굵게 파랑 한번 주시면 되겠죠. 확인. 네, 자, 이렇게 1작업이 끝났어요. 점수가 제일 큽니다. 240점이고요. 이어서 이제 1작업을 가지고 2작업도 해보겠습니다. 자, 1작업에는 B사부터 H12를 복사하여 B사부터 H12 복사해서 J작업에 B2에다가 매번 뻔하죠? 붙여넣기 하라.
열너비 좀 넓게 하겠습니다. 답답하지 않게 할게요. 자, 먼저 고급 필터입니다. 분류가 청소이거나 그 다음에 소장 반장 급여가 얼마 이상이, 자, 그럼 분류랑 소장 반장 급여가 되겠죠. 자, 그럼 분류랑 소장 반장 급여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자, 어디다가 조건을 만들려고 했냐면요, B13셀을 하라고 했습니다. B13셀 엔터. 조건은 분류가 일단 청소라고 했습니다. 청소라고 써줍니다. 여기다가 이거나 5호 조건이죠. 행위 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으로 이제 350만 이상이라는 것은 청소와 행위 서로 다르게끔 해줍니다. 이상 크거나 같니 350만 이렇게 해주시고, 그거에 따른 자료를 다 보지 않겠다 이거죠. 결과는 입찰 코드, 근무 인원, 입찰 가격, 근무 시간. 자, 입찰 코드 컨트롤 키 눌러서 근무 인원, 입찰 가격, 근무 시간 요거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B18셀에다 갖다가 붙여넣기 해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준비가 다 됐죠. 바로 필터 들어갑니다. 자, 원본 데이터 하나 찍고 데이터 메뉴에 있는 고급으로 갑니다. 자, 다른 장소에 복사해줘야죠. 그러려고 밑에 거 만든 거니까요. 자, 조건 범위는 두 번째 있는 표 잡아주시고, 복사할지는 마지막에 가져온 거 블록 잡고 확인. 자, 이제 다음, 서식 문제죠. 고급 필터의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한 후, 결과셀 블록 잡으시고, 홈 메뉴에 가야 합니다. 채우기 없음. 채우기에 있는 채우기 없음 주시고, 여기서 표 스타일 보통 7주라고 했죠. 표 스타일은요, 표서식에 있죠. 조건부 서식 옆에 있는 겁니다. 중간이 보통이에요. 1, 2, 3, 4, 5, 6, 7 요거네요. 주시고 확인. 그럼 2번 작업도 끝난 겁니다. 3번 피벗 탭을 가볼게요. 그럼 피벗 탭은 복사 붙여넣기 하지 않고 1작업에 바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B사부터 HCB의 범위를 잡은 다음에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메뉴도 삽입에 있죠. 삽입에 피벗 탭으로 가서 위치는 매번 똑같아요. 제3작업을 일단 가야 되고요. 출력 형태도 똑같이 나와 있는 B를 클릭해 줍니다. 기존 워크시트의 위치를 제3작업의 B로 확인해 주시고요. 필드 구성은 일단 먼저 근무 인원과 분류를 그림을 보고서 행렬인지 파악을 합니다. 근무 인원은 행이고요. 분류는 열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무엇의 합계나 개수 같은 것들은요, 저희가 지문을 봐야겠죠. 자, 업체명의 개수 하나 갖고 와야 되고요. 입찰 가격의 평균을 가져와야 됩니다. 업체명 먼저 값에다가 개수를 넣어 주시고요. 입찰 가격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입찰 가격도 개수의 아래에 넣어 줍니다. 이렇게 두 개의 값을 넣어 주시고, 하지만 평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입찰 가격의 합계가 아닌 평균으로 바꿔 줍니다. 값 필드 설정에 가서 평균으로 바꿔 주는데, 우리가 여기 들어왔을 때 이제 이 기간원은 없어질 거예요. 결과는 나와 있거든요. 원본 데이터에 Alt 엔터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저 입력해 줍니다. 기간 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필드 구성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근무 인원을 그룹화하라 라고 했습니다. 근무 인원 갖다가 우클릭해서 그룹으로 갑니다. 문제지 보시면은 시작은 5고요. 끝은 25고 단위는 차이값인 7이 되겠네요. 자, 5 끝은 25고요. 단위는 7로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분류를 정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청소가 먼저 있고 관리가 나중에 있고 맨 마지막에 경비가 있죠. 또 내림차순이죠. 내림차순 14불에서 내림차순 줍니다. 청소, 관리, 경비 순으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은 옵션에서 다 끝낼 수 있죠. 레이블인 설명함 및 가운데 맞춤, 빈 셀은 별 몇 개를 표시, 행의 총합계 지우기. 요거는 저희가 피벗 탭을 옵션 가면 되겠죠. 피벗 탭을 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줍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갑니다. 3번에 있던 레이블인 설명함 및 가운데 맞춤 체크하고요. 빈셀은 별 3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빈셀 표시에다가 별 3개 입력해 주시고요.
행의 총합계를 지우라 라는 것은 여기에 없죠. 요약물 필터에 가야지 있습니다. 행의 총합계 표시 빼줍니다. 확인. 그럼 어느 정도 된 것 같죠? 자, 행레벨과 열레벨의 이름 바꿔줘야 됩니다. 문제지에서는 근무인원과 분류입니다. 근무인원, 열레벨은 분류가 됩니다. 마무리로 별기호는 가운데에 와야 하고요. 숫자는 천단위 구분기호와 함께 오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값들의 범위를 잡아주시고 홈에 가서 가운데 정렬 한번 주고 콤마 한번 줍니다. 그러면은 결과물과 똑같은 게 나올 거예요. 자, 다음 차트입니다. 차트는 일단 그래프에서 무엇을 썼는지 봐야겠죠. 뭐 이런 SMAT 보안, 신대한, 그리고 근무인원과 입찰 가격을 썼습니다. 자, 1작업 가볼게요. 자, 업체명이죠.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근무인원과 입찰 가격을 잡아줍니다. 자, 범위를 제대로 잡으셨다면요, 삽입에 있는 차트의 첫 번째 걸로 선택해 주시고요. 이거 자체가 이미 문제 1번을 푼 겁니다. 묶은 세로 확대형으로 하시오 라고 해서 만들었고, 데이터 범위 설정을 좀 다시 줘야 됩니다. 지금 지문에는 항목이 몇 개냐면 6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희는 8개죠. 이쪽에는 레코드를 다 갖고 왔기 때문에 8개입니다. 비교해보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자, 바로 처음부터 없네요. 클린 환경. 자, 일단 어디서 갖고 오나요? 데이터 선택이죠. 차트 도구에 있는 데이터 선택에서 행렬 전환 제거가 안 되죠. 항목은요. 행렬 전환에서 그냥 클린 환경 제거하고 신대한 있고 미래 MNS가 없네요. 미래 MNS 제거. 그럼 다 했네요. 예. 자, 행렬 전환 다시 해주시고 확인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됐고 이제 문제 풀게요. 자, 위치는 새 시트로 이동하라 라고 했으니까 차트를 이동합니다. 클릭하고 새 시트. 여기서 이제 제사 작업이 만들어져야 되죠. 제사 작업 해주시고 4작업을 3작업 뒤로 보냅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디자인 도구에서 레이아웃 3과 스타일 1 주라 라고 했습니다. 스타일 먼저 줄게요. 1. 그 다음에 레이아웃은 3인가? 레이아웃 3 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의 글꼴은 굴림의 11포인트. 자, 홈 가서 글꼴은요, 굴림 11포인트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채우기는 질감 파랑 박엽시 주고요. 디자인 서식에 있죠. 도형 채우기. 질감 맨날 파랑 박엽시예요. 주시고 채우기 영역은 그림 영역은 흰색으로 하라. 그림 영역 클릭 한번 하고 채우기 흰색으로 줍니다. 6번 이제 제목이죠. 제목 클릭하고요. 제목에는 채우기랑 테두리 먼저 줄게요. 아예 여기 있으니까요. 채우기는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 줍니다. 그리고 홈에 가서 글꼴은 굴림 굵게 20 주면 되겠죠. 홈에 가서 글꼴은 굴림 되어 있으니까 20. 그 다음에 굵게 주고 내용 쓰면 되겠죠. 경비 및 관리업체 입찰 현황. 예, 됐습니다. 자, 7번이죠. 입찰 가격을 차트 종류를 바꾸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우클릭합니다. 그래프에다가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가시고요. 자, 누가 가라고요? 입찰 가격이죠. 입찰 가격 더 가래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보조축도 해줘야 돼요. 무조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 무조건 보조축이어야 합니다. 확인.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참조해 표식을 네모에 10으로 하라 라고 했습니다. 더블 클릭해요.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자, 차트 채우기로 갑니다. 표식 갑니다. 표식 옵션 갑니다. 기본 제공 갑니다. 저 지금 요거 클릭했어요. 이제 바꿔줘요. 형식은 네모에 10으로. 네모 10 맞나? 네모 10이죠. 레이블 표시하라 라고 했습니다. 요거죠? 지금. 자, 얘 같은데요. 가만히 대보니까 맞죠? 이렇게 값에 뜹니다. 떠요. 클릭 한번 더 합니다.
다른 애들은 선택되지 않고 요것만 선택되게 해주시고, 위치가 오른쪽에 붙었네요. 차트 요소 추가에 가서 데이터 레이블 오른쪽으로 해줍니다. 숫자 나왔죠? 자, 선 스타일은 파선으로 알아 라고 했으니까 눈금선 클릭하고 여기서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합니다. 네 번째 거죠? 예, 대시 종류는요 파선으로 갑니다. 네, 다 했네요. 나머지 출력 형태대로 하라는 거는 이제 여기 예, 기본축과 보조축, 보조축이 보통 많이 다르죠. 보조축이 이렇게 나왔네요. 0부터 4천까지 0부터 4천까지 단위가 여기 1000단위죠. 클릭 한번 합니다. 그리고 축 옵션에 있는 축 옵션 가서 단위를 기본적으로 것을 1000으로 1000만이구나. 1000만. 예. 1000만으로 바꿔줍니다. 예, 됐죠? 자, 그럼 이제 8번도 다 했고, 아까 이거, 8번을 차례구나. 법례명 바꾸는 거. 법례명 바꾸는 거 요거 할게요. 요거 아까 2번 할 때 했으면 되는데요. 데이터 선택, 그리고 요 근무 시간, 입찰, 근무 인원 밑에 입찰 가격, 기간월, 편집합니다. 편집. 그대로 써줘요. 입찰 가격, 기간, 월,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눌러줍니다. 네, 됐고요. 이제 나머지는 요거만 하면 되겠네요. 최대 입찰 가격. 예, 그래서 도형은 뭐 매번 뻔하죠. 이것도 항상 같은 것만 나와요. 설명선에 두 번째 있는 거 갖다가 그려주시고요. 맞죠? 예, 그럼 이제 스타일 좀 바꿀게요. 첫 번째 걸로 바꿔주시고 드래그 좀 합니다. 요렇게. 자, 내용 쓸게요. 최대 입찰 가격. 가운데로 좀 오자. 홈에 가서 가운데. 됐죠? 얘도 굴림 같네요. 글꼴이 문제가 안 나와 있어 갖고요.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혹시 출력 형태랑 다른 게 있나 보니 선이 좀 안 보이네요. 선 좀 줄게요. 여기 기본축 클릭하고 채우기 및 선에 가서 선 색깔 검정. 얘도 검정 줍니다. 검정을 좀 주면은 눈에 잘 떠요. 이렇게. 굳이 뭐 이거 안 줘도 원래 있는 거니까요, 사실. 네. 저 다 했네요. 여기까지. 예, 자, 하시면서 중간중간 저장하시고요. 예, 답안 작성 요령은 제가 뺐습니다. 예, ITQ 폴더에다가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까지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월 문제 풀이였습니다.